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는 영상 못 올렸죠. 6월 13일, 그러니까 뭐 9월 13일, 6월 13일, 9월 13일, 한 9월 23일까지는 파이코인 10만 개 보유 하는 거를 완수를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썸네일에 보이는 거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공지능으로는 돈 버는 게 불가능해요. 인공지능으로 그 불가능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제 아마 엔트로픽 클로드 만들고 있는데죠. 중국 알리바바가 25,000개의 허위 계정을 만들어 갖고 2,880만 건의 대화를 생성했나 봐요. 클로드의 추정 과정을 파악해서 이제 싸게 자기네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답하고 저런 문제는 어떻게 대답하고 하는 거를, 사실 저도 인공지능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저 체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얘가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제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부도 잘하고 뭐 모르는 것도 좀 아는 척도 하고 추론을 하니까 싸게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야 이거 참 중국은 원래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이 파이 네트워크처럼 철저한 KYC를 통과한 사람만이 사용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할까? 허위 계정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알지만 인공지능을 지금 파이에서 6천만 명에서 KYC 통과시키는 거 2천만 명 하는데도 지금 6년이 걸렸는데,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빨랑 해야 되니까 뭐 어느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말 파이코인이 KYC 통과한 사람이 10억 명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파이를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지금 인공지능이 뭐 6개월 앞섰다, 1년 앞섰다, 3년 앞섰다 이러는 판에 뭐 KYC 통과한 이런 거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는데 왜 인공지능으로는 안 되냐? 이제 이건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뭐 연세 드신 분이에요. 재밌는 그분.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그다음에 살구고 살구씨예요. 살구씨인데 이제 이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92세시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이고. 인공지능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과일 살구가 한자어로는 뭐니? 그랬더니 살구는 한자로 행이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할 때 나무를 뜻하는 목과 잎을 뜻하는 구가 합쳐진 글자로 살구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이라는 단어에도 살구 행자가 쓰이는데 은행나무 열매의 모양이 살구와 비슷하여 은빛 살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제미나이의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구씨, 이 살구씨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하신 건데, 살구씨 얘기를 하신 건데, 살구씨 얘기를 하신 건데, 살구씨는 뭐 동네 약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살구씨 어디에 먹습니까? 그랬더니 뭐 기침, 가래 주로 이런 데 많이 먹죠. 이제 그리고 뭐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뭐 피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 얘기는 저희 어른들의 이게 삶의 지혜죠. 이게 살구는 이거야, 원래. 한자어로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만 쓰는 한자로. 개구자에다가 죽일 살자. 개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뭐 개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개고기 먹다가 체했을 때 살구씨를 삶아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삶의 지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살구라는 한자조차도 모르지만
왜 살구라고 말을 쓰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뭐, 예전에 우리 어른들 이제 과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담배를 한 대 쭉 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사들이 이제 범인한테 이렇게 담배 한 대 주면서 괜찮아, 얘기해봐.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취조실 같은 데서 담배를 이렇게 주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군대도 이틀에 한 번씩 이제 화랑 담배를 주고 담뱃대를 이렇게 줬죠.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또 물어봤어요. 살구처럼. 담배는 한자로 어떻게 쓰니? 그때 담배는 한자로 연초라고 씁니다. 각 글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를 뜻합니다. 초, 풀을 뜻합니다. 연기가 나는 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처럼 담배도 이렇게 쓰거든요. 담배. 담집이 2배로 나오는 거죠. 담집이 2배로 나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대담해져 가지고 다 불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다 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 항상 담집이 2배로 분배가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인공지능은 모르죠. 살구를 몰랐던 것처럼 담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유레카 그 있잖아요. 그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그 금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정말 금이 몇 퍼센트나 들어갔는지, 금에 이게 금하고 은하고 섞었는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저 종로에서 파는 금에 알고 보니까 막 그 순도 99.9래는데 이게 녹여갖고 완전히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불법 금이 막 되는 거죠. 인조금이 막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알 수가 없는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아이디어가 팍 나오는 거죠.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생각인데, 유레카죠, 정말. 유레카인데, 그때 또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은 한자로 어떻게 쓰며 그 의미는 뭐니? 그랬더니, 살구도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뭐 베트남 사람들이나 한자 쓰는 사람도 모르는 한자고, 담배도 모르는 한자고, 생각도 모르는 한자거든요.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생각은 한자로 사 또는 상으로 표현하며 이 두 글자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깊이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사자는 마음, 심과 밭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음, 심이 밭을 갈듯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피보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죠.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사유나 성찰을 말할 때는 사를 쓰고, 상은, 생각 상자는 서로 상과 마음, 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어떤 형상을 견주어 본다는 거로 상상 속에 떠오르는, 여기 상이라는 게 눈목하고 나무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비트코인이네. 저거 파이코인이네. 저거 달러네. 저거 5만 원짜리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상이라는 거죠. 여기 생각상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 생각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한자죠. 살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런 게 무지 많은 거죠. 인공지능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담배는 실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살구는 뭐 제가 개고기는 뭐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마침 이제 집 앞 아파트 놀이터에 이렇게 살구가 열려 있길래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인공지능으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파이코인 10만 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중국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제가 야 그러면 이게 파이코인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아주 근데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 알리바바 사례처럼 거대 기술 기업이 2만 5천 개의 허위 계정을 동원해서 경쟁사의 AI를 추출, 디스틸레이션, 증류. 그 우리가 왜 증류 소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고만 뽑아내는 거죠. 그런 방식의 공격은 현재 인공지능 업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보안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철저한 KYC 도입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지만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왜 인공지능 서비스에 KY가 직접 도입되지 못하느냐? 사용자 경험과 접근성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편리함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가입 단계에서부터 신분증 촬영, 생체 인식, 무거운 KYC 과정을 요구하면 서비스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져 대중적인 사용자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개인용 PC는 전부 군사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민간한테 풀 때 이런 거를 IT 같은 거를 이런 KYC 같은 거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그때는 뭐 이제 소련도 망하고 이제 공산주의가 망했으니까 그 짝인 자본주의도 망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정신 나간 사람들, 미국에 정신 나간 사람들, 중국에 정신 나간 사람들, 러시아에 정신 나간 사람들, 전 세계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만 간 거죠. 기술과 돈으로만 쫙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KYC를 했으면 군용에서 출발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40년간 그걸 안 했다가 이제 와서 KYC를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채팅을 위해서 개인의 여권,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용자는 이제는 드물죠. 특히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는 것이 엄청난 법적 운영적 부담입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똑같은 거죠. 2008년도에 생겨서 거진 20년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법규화 시키려니까 뭐 쿨레리티 법안도 지금 뭐 이게 언젠가는 다시 묻겠지만 다시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형 AI 모델 입장에서 모든 사용자를 수동 또는 AI로 실시간 KYC 인증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또한 인증 절차가 서비스 이용 속도를 늦추면 사용자들은 다른 서비스를 찾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KYC를 즉각 도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 모델을 보면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파이 네트워크 모델은 매우 흥미로운 대안입니다. 파이는 1인 1계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공지능 자동화와 인간 검증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업계가 배울 점은 보안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단순히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인증에 참여하는 분산형 검증 모델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를 그래서 파이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기업용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KYC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에서 HBM4 내놨죠. 반도체 엄청난 거죠. 정말로. 이거는 뭐 다른 데가 따라올 수가 아마 없을걸요. 지금 천안에서 이미 대량 생산 시범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하이닉스하고 TSMC 같은 데는 쫓아올 수도 없는 영역으로 점프를 해버린 거죠. 지금 PIM도 또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자들끼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금 이제 파이도 사실은 화폐들 파이 생태계에 있을 사람이니까 KYC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학생들 어떤 사이트에 자기 대학, 그 어느 대학 학번 이런 걸 다 입력해야지 거기다가 글을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내부 하는 거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되겠죠. 방산, 뭐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제조업을 한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조선, 뭐 무기, 방산, 뭐 AI, 뭐 반도체. 지금 한국은 그래서 이제 자체 AI를 많이 쓰죠. B2B 영역에서 이미 기업 단위의 인증이 KYC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향후 더 정교한 DID 기술이 결합되어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겁니다. 이래서 뭐 홍채 인식이니 뭐 지금 뭐 이게 손바닥 인식이니 지금 파이도 손바닥 인식 하고 있잖아요. 정맥 인증. 아마 그렇게 좀 근데 그거를 보조로 지금 쓰는 거지 이런 하이브리드는 지금 파이만 쓰고 있는 거죠. 금융기관하고. 이렇다. 향후 대응 방향, KYC를 넘어선 지능형 보안, KYC 도입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응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 탐지하는 거. 계정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보다 계정이 활동하는 패턴, 그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요청, 비정상적인 질문 순서, 일정한 코드 패턴,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5,00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2,880만 건의 대화를 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 질문도 공산당에서 딱 했겠고 이거 인공지능이 잘하거든요. 또 답이 딱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탐지하는 거, 속도 제한, 특정 IP나 계정 그룹이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은 요청을 보내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병목,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 지금 이제 중국이 이번에 알리바바가 디스틸레이션을 썼다라는 거죠. 모델의 출력값이 다른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최적화되지 않도록 출력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노이즈를 섞거나 문제를 변칙적으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보면 파이한테 이 뉴스가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지금 이제 엔트로픽에서 하는 클로드를 알리바바가 이렇게 25,000개 허위 계정 만들어서 각자 데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훔쳐가고 이거를 모델을 훔쳐가서 자기네들이 따로 만드는 거죠. 돈이 별로 안 드는 거죠. 이제 이거가 이제 이쪽에 이런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파이의 이런 하이브리드형 진짜 1인 1계정 디지털 신원 인증 뭐 거부할 권리도 있고 뭐 분산형 검증도 되고 이용자 신뢰도 되고 신원 인증도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중간에서 이제 어떤 미래 인공지능의 연구에 길이 생기겠죠. 이렇게 길이 생기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파이의 방법을 할 수밖에 지금은 급하니까 그냥 뭐 다른 방법을 쓰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개입할 것 그렇지만 파이가 제가 보기에 3천만 명 넘어서고 KYC 통과된 사람이 3천만 명 넘어서고 3천만 명 넘어서는 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 가격이 내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하지. 가격이 올라보세요. 10센트에서 15센트, 20센트, 30센트 올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10억 명 생기는 건 순식간에 생긴다고요. 아마 코어팀에서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돈 되는데 왜 안 들겠어요? 돈 되는데 왜 안 덤벼들겠어요? 한 개가 어디야? 누구 추천으로 가면 한 개 줘? 10불이라도 옵니다. 1불이라도 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 그래갖고 저기 목동에 사는 친구도 오고 고덕에 사는 할머니도 오고 뭐 과천에 사시는 할아버지도 오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35개, 어떤 분은 500개, 뭐 제 친구는 1080개. 얼핏 생각하면 되게 우스워요.
200원짜리 1080개라 그래봐야 20만 원인데 이게 35개라 그래봐야 이게 얼마예요? 만 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지하철 공짜니까 보시는지 어떠는지 몰라도. 근데 이게 한국도 그런데 이게 1분만 가보세요. 10억 명 안 차겠나. 확 차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억이 차고 KYC 되는 단계도 검증인이 늘어나면서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이가 이게 세팅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인공지능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 애들이 정상이죠. 이렇게 뭐 뒤에 있는 나라가 앞에 있는 나라가 훔치고 뭐 가져가는 거는 한국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국이 뭐 일본 가면은 그냥 예전에 보게 되면 기계 높이, 기계 넓이 뭐 이런 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삼성 제조업에 있는 애들한테 들었는데 딱 한 뭐 5명이 간다 그러면 너는 뭘 봐라, 너는 뭘 봐라, 너는 메모도 못하게 하니까 그걸 눈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 중에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던 상황의 주변 상황을 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연구소 같은 데 가면 삼성 그런 사람들이 연구소 와서 이렇게 쫙 구경하면 반도체 연구소 같은 거도요. 이게 그런 사람들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뭐 그런 짓 많이 했죠.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알리바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의 어떤 이게 앞으로 파이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나라고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말하는 답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비유로서 살구, 담배, 생각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알 수 없는 저 인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파이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10만 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으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이 20%, 보이지 않는 것이 80%고 뭐 연세 92세신 그분한테 저도 살구 얘기 처음 들었고 담배도 예전에 다 어른들한테 들은 거죠. 어른들한테.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개를 만들어 가는 게 어떤 공식이 있거나 있는 게 아니고요.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닌 또 다른 것처럼 아까 담배나 살구나 개처럼 살구나 생각처럼 전혀 다른 것으로 10만 개를 9월 23일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